안녕하세요. 낙성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41회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41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도 해드립니다. 1번 문제입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순발력이 향상된다. 2번 면역 능력이 향상된다. 3번 질병 회복 속도가 빠르다. 4번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5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그 밖에 신체적 특성으로 뭐가 있을까요? 자, 세포의 노화가 있고 면역 능력에 저하가 있죠. 잔존 능력도 저하가 되고 회복 능력도 저하가 되고 여기 정답인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가 정답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영양보조제에 의존한다. 2번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3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4번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 5번 4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1번부터 보시면 건강보조제에 의존한다가 틀렸죠. 건강보조제를 드실 수는 있지만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 안 될 테고. 자, 두 번째,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리면 우울감이 생기죠. 그래서 옆에 누군가 같이 있으면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잘못됐고 3번은 정답이에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게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이고 4번은요.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작성한다. 가공식품 위주로 하게 되면 또 가공식품이 별로 건강에 좋을 게 없죠. 그 다음에 5번은 매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 운동은 좋지만 고강도 운동은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줘서 기억력과 인지력을 증진시키고 자신한테 맞는 음식과 영양 보조식품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병 유무를 확인하고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하는 게 바로 노년기에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가 정답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 유지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부조 제도는 자, 1번 국민연금제도, 2번 고용보험제도,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 문제가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하는 거라 이거를 공공부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 요거는 뭔가요? 사회보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보장제도.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주야간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번 장교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4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번 장교양 보험자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번 장교양 보험 사업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장교양 보험자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요거 정답이고요. 1번부터 살펴보면은요. 주야간 보호는 어떤 급여죠?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죠. 자, 재가급여에 해당이 돼서 시설급여 틀렸고요. 자, 2번은 장교양 등급은 몇 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있나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고 나머지 하나 인지 등급까지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등급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등급까지 있죠. 그 다음에 3번은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죠.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정답입니다. 자, 5번은요.
장기양 보험 사업은 어디서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장기양 보험자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정답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한다. 3번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번 의료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하는 거 정답이고요.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가 아니라 어떻게? 독립회계로 관리해서 각각 분리되어 있고요. 자, 3번은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 아니죠. 예, 장기요양보험공단에다가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공단은 급여비용을 어디에 지급해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의료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6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자, 1번 옹호자, 2번 관찰자, 3번 중개자, 4번 정보전달자, 5번 동기유발자.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관찰자의 역할.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대로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요거 파악하는 거는 관찰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노인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세탁, 2번 체위 변경, 3번 편지 대필, 4번 병원 동행, 5번 의사소통 도움. 자, 정답은요? 1번이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게 있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해서 취사, 청소, 세탁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1번 세탁이고 체위 변경은요 신체활동 지원이죠. 편지 대필은요 정서 지원이죠. 병원 동행은요 기행활동 지원 서비스죠. 의사소통 도움은요 이것도 정서 지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취사, 청소, 세탁. 그 중에 1번 세탁이 답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자, 보기 내용을 보시면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시설 방문을 왔다며 외부인이 대상자의 방에 불쑥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나간 거. 자, 1번 보시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 2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5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정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우리 교재에 보면 권리에 관한 게 11가지가 나와 있는데 항상 한 문제씩 시험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기 문제를 잘 보시면 아,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가 침해를 받았구나 싶으실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학대의 유형은 자, 1번 자기방임, 2번 경제적 학대, 3번 정서적 학대, 4번 신체적 학대, 5번 언어적 학대.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 신체적 학대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생존을 위협하는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존을 위협한다면 신체적 학대고요. 헷갈리기 쉬운 게 방임은 생존을 위한이에요. 그래서 방임의 뜻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을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하지 않는다. 요거는 생존을 위한 거를 제공하지 않은 건 방임이고요. 여기 문제처럼 수도를 끊었는데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건 생명이 위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바로 4번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납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협한다 하면 신체적 학대고요. 생존을 위한 하면은 방임이 되겠죠. 요거 헷갈리는 거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자, 10번입니다. 다음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무엇인가? 외모에 대한 성적 비호, 성적 관계 회유. 자, 1번 보시면 시각적 성희롱, 2번 언어적 성희롱, 3번 육체적 성희롱, 4번 사회적 성희롱, 5번 위계적 성희롱.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언어적 성희롱, 말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새는 이 성희롱의 유형도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자, 1번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한다. 2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3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한다. 4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5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장교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는데, 자, 장교양요원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설명을 드리면, 장교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의 향상,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 증진이나 직무 향상 교육, 장교양요원의 취업,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그 밖에 복리 향상을 애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다? 장교양요원 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 장교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가 정답입니다.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자, 1번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2번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4번 대상자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긴다. 5번 타직종과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1번이죠.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 수평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2번도 계획된 것보다 늘리면 안 되죠.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서 그것이 틀렸고, 3번은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는 게 아니라 차별되어야지 않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리고 부재 시에는 제공하지 않죠. 제공하지 않고 메모를 남겨야 되겠고, 신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상호 대등한 관계, 수평적 관계임을 인식한다가 정답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자, 1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2번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우선하였다. 3번 장교양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4번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5번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1번이죠.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거 정답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 건강관리를 해야죠. 성과도 중요하지만 성과보다는 나 자신을 건강하게 해서 어르신들을 잘 돌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본인 부담을 할인해주면 안 되죠. 불법사항입니다. 자, 4번 변경해서 제공한 후 보고하는 게 아니라 보고해서 변경한 후 서비스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근무시간 변경이든 서비스든 사전에 미리 보고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틀렸고, 5번은요. 역시 마찬가지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고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가 정답입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자, 보기를 보시면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 1번 보기입니다. 고민해 보겠다며 대답을 회피한다. 2번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3번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 준다. 4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거비를 요구한다. 5번 개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자고 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가 정답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대상자가 낮은 휠체어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어떻게 하는지, 자, 1번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2번 휠체어를 대여해주고 사례비를 받는다. 3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4번 다른 대상자가 사용 중인 휠체어를 가져다 준다. 5번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자,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요? 3번이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서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번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번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해준다. 5번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을 한다. 자, 정답은요? 3번이죠.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가 정답입니다. 1번부터 보시면 강하게 털어주면 오히려 충격이 가고 뼈는데요. 안 움직이는 거죠. 심장보다 낮게 하는 건 뭔가 심장보다 높게 해야 붓지가 않고. 3번은 정답이죠. 못 움직이도록 압박 붕대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부목을 대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온찜질이 아니라 냉찜질을 해야 되겠죠. 자, 폈다 스트레칭이라는 게 아니라 아픈 부위를 고정. 그럼 결국 초기 대처 방법은 일단 쉬어야 되고 냉찜질을 해야 되겠고요. 압박을 해줘야 되고 올려줘야 되고 아픈 부위를 고정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약물 투여를 해야 되는 게 초기 관리 방법이고 또 급성기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하고 스테로이드 제제를 할 수도 있고요. 수술 증상의 악화 또는 감각장애가 왔을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되는 게 바로 근급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가 정답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잠복 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번 3개월마다 결핵 진단 검사를 받는다. 3번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4번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5번 결핵에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요? 5번이죠. 결핵에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자, 3번을 한번 보시면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죠? 자, 결핵균은 건조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고 강산 알칼리성에 잘 견뎌요. 그렇지만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쬐면 수분 내 죽으니까 직사광선에 쏘이도록 하는 게 오히려 맞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필기 일부 풀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시해드린 교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